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해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인생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봄바람 불어오는 지금 행복한 목돈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봄바람 불어오는데 행복한 목돈 만들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이 제목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돈이 안 좋을 때가 있나? 늘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종잣돈, 목돈 이러면 대체 얼마가 있어야 목돈이라고 느끼실까요? 100만 원? 이걸 목돈이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금리가 막 변하고 엄청 정신이 없지만 예전에도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지금도 1억은 큰 돈인 것 맞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오늘 출발을 행복해지는 목돈 만들기 1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급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게 이 금융이고요. 금융 중에서도 보험이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요즘처럼 이 금융상품에 호기가 다시 올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꿀팁이 있으니까 오늘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숫자 2개를 먼저 딱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뭐 100명한테 여쭤봤을 때 모두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딱 보이시죠? 4% 그리고 18% 이 두 가지가 있다면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못 받을 확률 없이 이 두 가지다. 그럼 당연히 전부 다 18%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여쭤봤더니 그거 폰지 사기 아니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증받고 나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도권 안에 금융권에서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보험 분야에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18%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축을 하라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당연히 은행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늘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학교에서도 잘 못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냥 각자 알아서 옆에 있는 친구, 선배, 구전을 통해서 배우지 어디 가서 강의를 듣고 이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할 때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것은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어서 이거 글씨 다 읽기 너무 어려운데요. 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은행 가서 4% 확정적으로 준다. 이런 것도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4%의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면 어떻게 내가 마지막에 받을 때 이자로 받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달에 낸 거는 12달을 운영을 하니까 얘는 4%가 맞아요. 그래서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첫 번째 달은 4만 원을 이자를 붙여서 받죠. 두 번째 달은
한 달 늦게 냈으니까 12분의 11만큼 줄어서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되었을 때는 앞에 5달 지나갔으니까 내가 적용을 받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다시 뭐 12분의 6, 12분의 7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 달로 한번 와서 볼까요? 만기가 되기 직전에 다음 달이 만기인데 이달에 돈을 내면 1년 동안 불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12분의 1로 해서 한 달만 불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2번 나누어서 낸 것을 총 12분의 1로 퉁쳐서 이율을 내가 받는 거. 명목금리는 4%라고 돼 있는데 내가 돌려받는 실효 수익률로는 대략 한 2% 정도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떼거든요. 여기 이제 15.4%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내가 받는 이자 원금은 1,2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자가 26만 원 받은 것도 그렇게 막 많다고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26만 원 받아서 15.4% 세금 떼고 나면 원금 100만 원씩 12달 1,200만 원을 열심히 냈는데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만 9,960원. 그러면 100만 원씩 저축은 굉장히 큰 돈인데 결국 이자로 받는 거는 4%를 적용해도 21만 9천 원이니까 어바웃으로 대략 봤을 때 한 2% 절반 정도 생각하면 내가 받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는 게 4%, 5%, 3%여도 계속 나는 나누어서 내니까 아 내가 받는 수익률은 거기 쓰여 있는 거에 세금 떼고 못 떼고 그러면 절반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뭐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예시를 안 하고요. 이게 확정적으로 어떻게 18%가 되는지 결국 중요한 거는 과정보다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어떻게 18%나 되는 것이 나한테 수익률로 돌아오는지 이 원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페이지에서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7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한 것을 가정을 드리는데요. 은행과 보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저축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기가 되면 다시 재가입 이런 형태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보험은 5년, 7년, 10년, 15년 이렇게 한 번 선택한 걸로 그 약속된 기간을 쭉 이렇게 납입하셔야 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냐 하나를 선택한 거를 기간을 좀 길게 갈 것이냐.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납입 기간과 좀 달리요. 7년에 확정적으로 몇 %의 돈을 들인다 이렇게 딱 써 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1년짜리 저축을 7년 동안 쭉 연결해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84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납입을 하시면 총 내는 돈은 8,4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짜리도 환산하실 수 있겠죠. 100만 원이 8,400이니까 10만 원은 10분의 1로 나누기를 하시면 어떤 금액이든 수익률은 확정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7년이 딱 됐을 때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가입 설계서 우리가 받는 제안서에 9,231만 6천 원으로 써 있기 때문에 낸 돈 정확하고 받는 돈 정확하죠. 그러면 받은 돈에서 내가 원래 낸 납입 원금을 빼면 총 내가 받은 이자가 생기잖아요. 7년 만에 831만 6천 원이라는 확정적인 이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확정적인 이자가 7년 동안 생긴 거니까 나누기 7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생긴 거니까 7로 나누기를 하면 1년 이자가 나올 텐데요. 100만 원씩 1년 내서 원금 1,200만 원. 앞서 페이지에서 보셨죠? 21만 9천 원 이자로 받는 게 4% 이자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확정적으로 받는 게 11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금리 계산하는 거 마찬가지로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금융 계산기, 뭐 재무 계산기 이런 거 검색하면 어플이다, 뭐 그냥 인터넷에 엄청 널려 있거든요. 10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을 해서
1년 만에 111만 8천 원을 내가 이자로 고스란히 받으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인 상품을 고르면 될까? 이렇게 검색을 해서 빈칸에다 채우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18%의 확정적인 이자입니다. 저 같으면 매년 1년짜리 저축을 해서 내년에 또 새로운 상품 가입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상품 가입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확정적으로 1년에 100만 원씩을 해서 이게 한 달치 월 납입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자로 붙었잖아요. 이런 금융상품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4.75 조금 미국 금리가 높은 게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상품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환산하는 요령을 아까처럼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릴 건데요. 1년에 매월 100만 원씩 7년을 계속해서 내면 8,400만 원 내가 받는 돈 거기에서 이자 붙은 것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밑에 조금 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갖고 온 거라 정확하게 글씨는 안 보이지만 이자 계산기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여기 나오는 게 18%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내수 중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내수 중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18%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정적으로 나한테 18% 들어오는 것도 잘 골라보시면 선택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금융활동을 하니까 그냥 뭐 원화로 내고 원화로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글로벌해져서 저 어릴 때만 해도 해외여행이나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해외여행, 유학 너무너무 많이 가죠. 우리가 납입을 할 때는 원화로 계속 납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7년 이후에 뭐 일부를 찾고 싶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전체를 다 다 찾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권리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냥 우리나라 금융활동 한 것처럼 원화로 받는 거. 또 하나는 달러로 해서 미국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막 직전에 생각나세요? 갑자기 막 환율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상상할 수 없는 막 그 환차익 막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신 분도 계셨고 막 수출하시는 분은 어려움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매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납입할 때는 그냥 한화로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돈 찾을 때 또 다른 금융 사태가 올지 아니면 뭐 나한테 불리해질지 유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 얘가 확정적으로 10%의 수익률을 주는 거에다 더하기 환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나 이런 게 싫다. 그러면 그냥 원화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권리를 가입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한 상황이면은 이 회사에다가 나 달러로 주세요. 달러를 받아서 옆에 있는 그냥 우리나라 은행 가가지고 환전만 해도 이걸 환차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해가 나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권리를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상품을 유리한 방향으로 골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작은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좀 알려드리면 달러 저축 전환 기능이라는 게 저는 우선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이 상품 안에 구조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망보험금 때문에 가입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가족도 생기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가입할 때는 미혼이었는데 7년 다 납입이 끝나고 나서 보니 아기도 생기고 뭐 가족이 생겼다. 이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달러로 내 마음대로 환차익을 더 볼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그냥 보험의 원래의 기능을 쭉 가져가면서 돈 필요할 대로 조금씩 인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일단 돈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확정적인 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연금 수급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달에 연금을 받아서 돈이 다 떨어졌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다음 달에 또 연금이 나오고 세 번째 달에도 또 연금이 나오고 해서 돈이 떨어지지 않게 매월 연금이 나오는 게 연금 수급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 안에 내가 필요하다면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1번은 수익률, 두 번째는 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게다가 보장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연금으로 바꿀 것이냐 이 모든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약관 보기가 막 너무 복잡하고 글씨 작게 써 있으니까 그냥 누가 와서 말해주는 것만 듣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는 거를 그 기능만 잘 활용하면 다른 몇 배 이상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 회사를 막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 그다음에 달러를 쓸 수 있는 거, 연금으로 바꿨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자면 7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기능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종잣돈 목표가 있어야지 명확해지잖아요. 목표 없이 그냥 저축을 하면 막연하게 뭐 차를 바꿔야 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조금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깨기 쉽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나는 10년 있다가 7년 있다가 5년째 됐을 때 얼마를 명확하게 모으겠어. 이게 굉장히 강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오늘은 목표 자금 1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7년 뒤에 현금 딱 1억에다가 이자 10% 더 붙여가지고 1억 1,000만 원 통장에 딱 만드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월 납입액이 작아지고요. 기간이 짧으면 어쨌든 매월 내는 게 많아질 거잖아요. 오늘은 그냥 7년만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7년 차에 수익률이 110% 확정이 되고 한 10년 이러면은 더 많아지지만 어쨌든 긴 거보다는 최단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7년 말씀드리는 거고요. 1억 원을 목표로 할 때 매월 납입하시는 거를 120만 원씩. 에게 1억 모으는데 어떻게 한 달에 120만 원씩?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면 1년이면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있다고 보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분들의 경우 한 분당 5, 60만 원씩만 하면 한 가정에서 1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금 1억을 가지고 왔고요. 나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어제도 그 30대 초중반의 맞벌이 부부하고 이렇게 제가 그 재무 상담을 해드리면서 각각 60만 원씩은 저축을 할 수 있대요. 50만 원. 그러면 두 분이 합하면 120만 원이고 7년이 지나면 1억의 목돈을 만드는 거죠. 현찰로. 그렇게 했을 때 원금은 1억 80만 원이 되게 될 거고요. 확정적으로 이자가 10%가 정확하게 붙으니까 1억 1,000만 원 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여기는 우리는 이제 7년까지만 딱 돈을 내고 더 이상 안 낼 거니까 스탑하고 기다릴 거예요. 내가 낸 돈 원금 1억 게다가 1,000만 원 수익률 그리고 나는 돈 안 내고 가만히만 기다리면 3년만 참고 기다렸을 때 늘어나는 돈이 6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1억을 어느 금융기관에 맡겨서 3년 지나서 600만 원이 불어난다는 거는 1년에 한 170, 180만 원이 불어나야 되는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1억 예치했다고 1년 이자를 17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으시면 저를 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매년 연복리 방식으로 굴러가는 게 이렇게 큰 위력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매월 120만 원 내는 게 살짝 부담스러우실까 봐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종잣돈 만들기를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5천만 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축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금으로 바로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오늘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한 달에 60만 원씩 납입을 하시면 7년 동안 내는 돈이 5,04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5천만 원의 10%니까 5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확실하게 붙는 게 7년에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5,544만 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낸 돈 5천만 원을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기다리는 거죠. 그럼 3년이 지났을 때 아까 10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는 한 5, 600만 원이 불었잖아요. 절반이니까 절반 정도 붙겠네요. 맞습니다. 7년에 딱 됐을 때 만들어진 거 5,500만 원인데 3년 기다리니까 300만 원이 더 불었어요. 같은 방식이죠. 비율대로 똑같이 갈 건데요.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면 10만 원의 원금 840만 원인데 10% 확정적인 이자가 붙고요. 3년 지나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목적 자금을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짜리 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저희 애들도 보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10만 원, 5만 원 이런 저축은 하더라고요. 12만 원짜리 저축하는 걸 한번 볼까요? 그냥 7년 동안 크게 부담 없이 계속 납입만 하면 원금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자, 게다가 3년만 가만히 있으면 추가로 더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금액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살짝 낮기 때문에 이런 특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금융 상품인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오래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길지 않게 약간 그 스페셜한 기간에 나와 있는 이런 금융 상품인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고를 때 아주 특별 기간에 조금 더 많이 줄 때 싹싹 잘 골라가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거를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죠? 수익률이 일단 확정적으로 7년을 납입을 하시는 원금에 대해서 10%를 확정적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러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위력이 크게 목돈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눈사람 여러분 그 돈 얘기할 때 눈사람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맨 처음에 주먹만한 눈 만들 때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크게 이렇게 점점 굴리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한 번 굴렸을 때 그 굴러가는 걸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 가속도가 붙는데요.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 낸 거는 딱 7년만 내고 끝났어요. 여기에 예를 든 것도 제가 10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7년을 내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내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그랬더니 10년이 됐을 때 아까처럼 돈이 더 불어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궁금하더라고요. 7년 내고 10년까지 더 불어나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어떻게 불어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상품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 찾았을 건지 그 이후에 계속 가만히 뒀을 때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돈은 7년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137%에서 이렇게 39, 42, 44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 금액도 이렇게 보시는데 막 이렇게 표에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갖고 왔거든요. 앞에 원금에서 1년 사이에 불어난 거는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1년에 더 늘어난 돈이 176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낸 원금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는요. 매년 176만 원씩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리의 개념은 뭐냐면 이 176만 원이 나한테 원금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176만 원이 원금인 것처럼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얘까지 포함해서 또 이자가 발생되고 그럼 그 다음 해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177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 거를 원금으로 잡아주고 다시 또 늘어난 거를 원금으로 잡아주고 3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178만 원을 원금으로 잡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연복리 방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퍼센트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원금 1억밖에 안 냈는데 1년에 늘어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금융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고 급속도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절묘한 타이밍에 만들어진 상품이라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7년만 딱 납입을 하고 10만 원짜리 구자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100만 원이 됐든지 간에 같은 비율로 금액과 상관없이 비율은 규칙적으로 동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와, 이렇게 신박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제가 너무 신나서 이런 거는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이상한 걸 갖고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다 인가 받고 금감원에서 승인 나고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이런 정상적인 것들을 다 서치하고 비교하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 하나씩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린 자료인데요.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0%를 확정적으로 수익률을 준다. 내가 낸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원금 대비 10% 확정적인 이자. 그다음에 내가 돈 필요할 때 원화로 맨날 내시다가 그때 혹시 달러로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권리를 드릴 테니까 달러로 쓰실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상품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원금 1억인데 1년에 늘어나는 것들이 176만 원, 177만 원 이렇게 늘어난 거를 다시 원금으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품을 가지고 계셔서 10년, 15년, 20년 됐을 때 이렇게 1년에 늘어나는 게 170만 원대가 늘어나는 걸 알면서도 이 돈을 몽땅 다 찾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목돈 만들기 해드리려고 한 거는 어쨌든 내가 낸 돈 원금 대비해서 뭐가 변화하지 않는 변동성이 없는 확정적인 이자 그리고 시간만 조금 더 지나시면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연복리 개념으로 상승하는 이 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봄바람에 더 신나게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자료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정적인 이자와 더불어서 요즘 시점에서는 금리까지 활용해서 더 보험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이 아직도 어렵고 두렵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풍부한 인생 경험 통해서 꿀팁 알려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아 전문가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점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살면서 꼭 필요하지만 당장 도움받을 일이 없다면 아까운 마음도 드는 게 바로 보험인데요. 그런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바로 보험 점검입니다. 어떤 방법 통해서 올바른 보험 점검이 가능할지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네, 보험 점검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에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보험이라는 걸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거의 다 99% 이상은 다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뭐라도.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세상을 살면서 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아마 그거를 대비하려고 아마 보험을 모두들 가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험을 한번 딱 가입을 하고 나면 내가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증권을 저 깊숙이 묻어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보험료는 열심히 내고 계시는데 보장은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받겠지 하고 믿겠거니 하고 그냥 맡겨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우리 이 고객님 상담을 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을 오늘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분도 바로 그런 분이더라고요. 보험을 2002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냥 믿겠거니 하고 냅뒀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랐던 거야. 3년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도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나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제가 어떻게 잘 말씀을 풀어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한지를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을 한 번 가입해서 쭉 갖고 가기가 참 아쉬운 게 상황이 변할수록 보험도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2002년에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20년가량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봐야 더 감이 올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이분이 69년생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본인의 그 아내분하고 자녀분, 아들하고 따님이 이렇게 있는데 네 분 보험을 한꺼번에 한 증권에 통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증권이죠. 모든 보험들을 보면은 각자 개인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아내분 거와 아드님 거와 따님 거를 한 증권에 거기다 아드님하고 따님 거는 보장 부분은 없으셨고 아마 그 실손 부분만 이렇게 묶어서 가져가신 요 보험 하나랑 그다음에 2002년도에 가입한 또 종신보험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보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보험이 꼭 필요하고 어딘가 아프면 꼭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으로 보험을 준비를 굉장히 일찌감치 잘은 해놓으셨는데 중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시고 최근 들어 너무 쇼킹한 일이 있으셨대요. 친구분이 협심증에 의한 보통 협심증 그러면 이게 과연 사망까지 올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뭐 급성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뭐 뇌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오거나 이래서 사망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이 친구분은 협심증에 의한 사망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셔서 본인의 증권을 그때서야 열어보신 거지. 그때서 열어봤는데 본인이 과연 나 협심증으로 사망하면 보장이 얼마나 될까? 라고 알아보고 싶으셔서 연줄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오셨는데 너무나 슬픈 현실에 제가 리모델링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방송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가볍게 여겼던 병들이라도 정말 큰 병을 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간과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분 정말 좀 쇼킹해서 찾아오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 주셨을까요? 네네. 우선은 기존의 가입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화면상으로. 22년도에 종신보험 가입하신 내용이 있으신데 이 보험 내용, 보장 내용은 굉장히 그러신 분들 있죠. 옛날에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료만 열심히 통장에서 꾸준히 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물 같은 거야. 이러신 보험도 있으세요, 사실은. 근데 이 보험이 이렇게 보물 같은 보험이에요. 다 잘못 들은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보물처럼 아주 좋은 보험도 있으시고요. 정말
볼이 쭉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에 정말 받을 것도 없는데 보험료만 계속 오르는 이런 보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 종신보험은 굉장히 보물 같은 보험이시거든요. 그래서 재해 사망으로 2억 2천, 뭐 일반 사망으로는 1억 2천, 뭐 이 정도 사망 가지고 보험료는 15만 8천 원인가 이렇게 내고 계시는데 이거 굉장히 잘 들어놓으신 거예요. 일찌감치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 이 정도 내고 계시고 그 안에 뭐 진단비라든지 암 수술비라든지 뭐 일반 1,5종 수술비 그런데 가입비 예전에 가입하신 내용이어서 1,3종 수술비를 가지고 계세요.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1,3종 수술비에는 굉장히 특이한 장점이 많죠. 뭐 치아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족을 이식 수술을 했다. 이런 건 지금은 수술비에서 받을 수는 없죠. 치아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 가지고 계신 이 수술비 보험에서는 치족을 이식 수술을 해도 2종 보험에서 50만 원이 나오는 이런 보장들을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보석 같은 보험이셔서 2년만 더 내면 또 완납이 되시더라고요. 2024년도에 완납이니까 1년이구나. 1년만 더 내면 완납이 되시니까 요것도 완납해서 잘 보장 받으시고 나중에 또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채곡채곡 쌓여서 적립금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을 테니까 요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까 좀 전에 종신보험 활용 방법 들어보셨죠? 나이가 좀 더 드시면 내가 적립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주 보석 같은 보험이었고 또 하나 보험이 있으세요. 또 하나 보험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보험이었는데 한 보험상에 본인 거, 아내분 거, 아드님 거, 따님 거를 한 보험상에 다 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드님하고 따님은 안에 실손보험만 가지고 계셨고요. 본인하고 아내분은 그 안에 진단비, 암진단비 2천, 유사암 진단비, 뭐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아시죠? 요즘 보장 담보 중에 뇌출혈, 급성심근, 심근경색 이거는 거의 정말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흑백 TV 정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TV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과학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나 심혈관 진단비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아까 그 69세 남자분 상담하신 분이 쇼킹했던 부분이 협심증에 의한 이런 부분을 진단비나 수술비나 아무것도 본인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보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꼭 급성 심근경색증 이어야만 2천만 원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보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실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보험료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 내시는 게 38만 원이 넘게 내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3년마다 모든 게 다 갱신인 거예요. 진단비도 갱신, 뭐 수술비도 갱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도 갱신, 3년마다. 거기다가 실손보험도, 네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실손보험도 모두 다 3년마다 갱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2007년도 이후부터 3년마다 갱신을 계속 거듭한 결과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보험료가 지금은 38만 원이 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을 계속 가지고 가라는 말은 제가 전문가로서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포인트를 제가 이 상품을 대비해서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선은 리모델링을 제가 해드린 건 뭐냐면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암으로 인해서 뭐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통원을 하거나 이런 보장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진단비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준비하려면 굉장히 보험료가 아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진단비 위주로 안 가져가고 치료비 위주로 가져갔어요.
암은 돈만 있으면 요즘은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질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도 최소 금액 넣는데요. 보험료,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유지를 해야지 나한테 보장을 받는 거니까. 지금 당장 진단비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가져가고 싶으시겠지만 보험료가 너무나 부담되고 내 식구의 보험을 한꺼번에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적정한 보험료를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비는 적정선에 넣었고요. 종신보험에 또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게 있으니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1,000만 원, 그다음에 다빈치 로봇 수술비를 2천만 원. 이게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에 걸리면 당연히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통원 가서 통원을 하면서 계속 관리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비와 약물 치료비와 다빈치 로봇 수술비, 그다음에 면역 항암, 표적 항암 이렇게 모든 항암에 대한 암에 대한 치료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통원비도 같이 넣었거든요. 암 통원비, 일반 병원은 15만 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55만 원 이렇게. 요즘에 암에 대해서 보험에서 설명을 많이, 이 방송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암으로 수술을 해도 입원이 7일 이상 넘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7일 이상 안 넘고 나머지 치료하는 부분은 항암 치료도 요즘은 다 통원해서 받으시죠? 이렇게 통원을 할 때마다 상급 종합병원을 통원하면 하루에 50만 원씩 받는 이런 통원 치료비.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가 보험상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보험은 사랑이다. 라기보다는 이 질병후유장애는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모든 보장을 각각의 기관의 모든 보장을 후유장애가 나타나면 나타날 때마다 2천만 원 곱하기 후유장애가 20%다. 그럼 20%, 후유장애가 50%다. 그럼 2천만 원에 50% 이렇게 위, 간, 폐, 대장, 눈, 귀 어느 부위들 막론하고 다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프로테지만큼 곱해서 각각의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치매도 보장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까지 다 넣어서 이분은 이런 담보가 정말 없었거든요. 이렇게 다 넣어서 보험료도 굉장히 적정한 수준으로 6만 1,000원이면 굉장히 보험료도 적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보험을 좀 이렇게 나눴어요. 암에 아주 적합해야 되는 상품하고 그다음에 이대 질환하고 수술비 요거에 적합한 상품을 두 군데로 나눠서 이대 질환은 아까 급성 심근경색하고 뇌출혈이었는데 이거는 뇌혈관, 심혈관 보장범위 굉장히 넓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 뭐 엔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질병 수술비를 여러 가지 넣어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시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셔도 보험료가 그리고 또 상해 쪽 없으셔가지고 상해 쪽도 넣었죠. 골절 진단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험료 8만 원.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한 분 남자분 거고요. 아내분 것까지 같이 하면 보험료 남편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지금 내시는 38만 원보다 훨씬 더 보험료 저렴하게 이렇게 가져가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 본인이 생각했던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다 메꿔주시는 거고요. 보험료도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낼지도 모르는 3년마다 갱신해 이런 보험료를 그냥 과감히 버리시고 확정적인 금액에 이 금액을 내가 30년 동안 꾸준히 내고 꾸준히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전환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린 사례거든요. 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절대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 옛날 거 좋아라고 믿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보장을 뇌출혈인지 급성심근경색증인지 이런 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보장 범위까지 그다음에 요즘 새로 나와 있는 이런 암에 대한 치료 방법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시고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급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늘려주셨고요. 특히나 3년 갱신이다 보니까 보험비가 다소 좀 부담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또 주의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 포인트 정도 잡아주실까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옛날 보험이 좋다던데? 네, 옛날 보험 좋은 거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아까 보석 같은 보험 보셨잖아요. 옛날 거 좋은 거 있으니까 옛날 거 좋은 거는 잘 가져가시고 옛날 거 중에서도 꼭 만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셔서 만져가시라고 말씀을 꼭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고 또 이 치료법들도 개발이 되면서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 보험이 잠자고 있고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험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뜨거운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Q&A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축을 하려는데요. 은행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보험사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뭐 돈 많이 준다는 데가 어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건 은행과 보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뭐 저는 아무 데나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은행보다 훨씬 더 확정적으로 나한테 돌려주는 돈이 있는 상품들이 보험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시기마다 이게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한 3년 뒤에도 똑같냐? 이거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그 상품을 딱 찝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둘 다지만 그때그때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Q&A도 진행을 해볼게요. 운전자 보험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보험을 바꿔야 하는 게 맞을까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운전자 보험은 옛날에 가입한 상품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리 쭉쟁이 같은 이런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은 자꾸 운전자 보험이 법령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많이 바뀌거든요. 최근에 얘기한 그 한블리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게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아마 운전자 보험을 1년 전에, 2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이라도 운전자 보험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에서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보험으로 목돈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특히나 달리와 복리, 이 이율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특히 또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빨리 답을 드려야죠. 당연히 그 단리하고 복리 중에는요. 복리 못 따라가죠. 복리가 훨씬 좋아요. 1년짜리 저축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인생 1년만 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복리와 단리는 시간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길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리가 확실히 높고요. 두 번째, 비과세 혜택을 이거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담배를 사도 세금이 들어있고, 소주를 한 잔을 먹어도 다 세금, 그 다음에 돈 벌면 세금, 집 사도 세금, 차 사도 세금, 다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받을 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모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비과세 요건을 딱 충족하는 거를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엄청 좋을 거잖아요. 복리이면서 비과세를 충족시키는 조건은 보험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 상품 중에서 복리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 아까 강의 다시 한번 PD 해보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복리, 비과세 이런 금융상품 찾으면 당연히 완전히 수익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복리와 비과세를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